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주택수가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라 8월 10일 이후부터 이제 취득하는 부분에 나오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취득하는 부분에서 양도세 중과 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좀 헷갈린 부분은 있지만 그 전에 한번 설명드려서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전에 이제 9월 22일부터 수도권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관리권역까지 들어가면서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를 분양하는 아파트도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핫한 지역이 파주하고 김포입니다. 김포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GTS D 노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요즘 금액들이 많이 상승했고요. 향후에 만약 그 김포에 나오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분양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팔 수가 없습니다. 만약 1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좀 아직 규제적으로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걸 산다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면 3년 이내에 이제 거기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되지만은 만약 2주택인 상태에서 그걸 만약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팔 수 없기 때문에 계획을 잘못 짜면은 큰 세금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아주 쉽게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기 때문에 8월 10일 이후고요. 국세는 지방세법하고 틀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것만 딱 기준을 잡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번 5월 11일 날 그 보도자료가 나왔죠. 수도권 지방광역시, 그러니까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뭐 파주, 김포 말고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그렇기 때문에 파주, 김포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1주택이야 나중에 그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에 요건에 맞게 비규제적이면 3년, 규제적이면 1년 이내 매도 전입하게 되면은 뭐 이런 거 뭐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2주택일 때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고 세율도 올라갑니다. 10억 초과분에서는 45%까지 가고요. 내년 6월 1일부터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죠? 그쵸? 분양권도 이제 단타도 안 되고요. 내년 6월 1일부터는 조정 2주택은 10에서 20%, 3주택, 분양권도 내년 이후부터 포함되죠. 내년 이후에 사신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김포에 있는 주택을 분양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3주택이 되는 겁니다. 2주택에서. 그러면 내가 만약 10억 초과가 이상이 난다고 하면 최대 75%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김포, 파주 말고도 여러 지역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도 한번 올렸습니다. 자,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매매가 아니라 전매인 겁니다. 주택이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뭐 전매나 증여를 하고 뭐 이런 여러 형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주택이 아니었지만 법이 바뀌어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라 8월 12일 취득하는 부분부터는 주택세 포함돼서 취득세 중과로 산정될 수 있고, 양도세는 국세라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요게 약간 엉켜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혼돈이 오셔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에 한번 설명드린 부분을 확실히 아시고 오늘 들으시면 이제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정도로 분양권을 확실히 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부담이 중과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없으면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과되는 부분이 그전에는 뭐 이 법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번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아주 핫해졌습니다. 왜? 최고 12%까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내가 분양권을 내년에 취득하게 되면은
그런 상태에서 만약 예전에는 분양권 주택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취득세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분양권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 아파트를 취득한다. 뭐 아파트든 뭐든지요. 근데 그게 조정 대상적인 바로 8%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점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서울의 주택 같은 거는 뭐 10억이 기본적으로 아파트가 넘다고 치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였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2%가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8%가 나오기 때문에 8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 자체가 엄청나게 점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억, 2억이면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뭐, 1억도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에서 사람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8월 10일 이후부터 취득분부터 적용하는 겁니다. 전에 나왔던 게 7월 10일 이제 여기 계약 부분 동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지만은 만약 세금을 더 냈다고 하면은 증빙 자료를 내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 분들은 벌써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벌써 이제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거를 상업용을 사용할지 오피스텔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상업용이냐 주거용을 모르기 때문에 취득세가 4.6%입니다. 자, 8월 10일 취득하는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만약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구입하게 된다고 하면은 취득세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바로 요로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요렇게 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인지를 하고 계시면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서 만약 여기 관련된 지역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예전 같아도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그게 내년 1월 2일부터입니다. 지금 주택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바로 이게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거의 대부분 규제적이라고 했죠. 이게 8% 맞기 때문에 주택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자, 분양권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국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언제? 법시행 이후입니다. 그래서 법시행 이후가 1월 1일부터 하는 겁니다. 법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자, 전에는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은 시행되는 시점부터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을 하는데 이거는 그동안 이제 제가 계속 설명드렸지만 법이라는 그전에 거는 다 봐주거든요. 그것까지 하게 되면 논란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뀔 거라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바뀐 게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약간의 이제 헷갈림이 오는 게 비과세 이제 산정시입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는 자, 지금 현재로서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되지 않죠. 내년 1월 1일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2월 달에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어요. 아까 지금 상태에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 초에 만약 김포라는 지역이 GTX D 노선에 핫하니까 거기를 분양권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1가구 2주택으로 되지 않냐? 나중에 중과가 되지 않냐? 이거는 이런 조합원 입주권에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이제 적용을 받아서 제가 아까 취득세 부분에 설명드린 적 있죠. 만약 내가 지금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김포 지역을 받았어요.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입주를 할 때 비규제적이니까 내 1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게 만약 거기가 아니라 규제지역에 샀다 보면 1년 이내에 팔고 전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딱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게 비규제적이냐 규제적이냐 아니면 1월 1일 전이냐 이런 것만 딱 구분하시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됐던 거를 금방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 분양권이 규제적인데 내가 나중에 그게 취득할 때 그러니까 준공이 떨어지고 잔금을 치르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만약 규제지역이었다면 1년 이내에 매도하고 전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혜택 받았던 거 다 중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주택수 포함 양도세 중과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내년 6월 1일부터인데요. 먼저 이거 먼저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자, 이제 분양권이 이제 주택수에 산정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잘못해서 2주택 있는 분양권을 취득을 했어요. 모르고. 근데 소유권 이전 시기까지 못 팔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다른 주택을 못 팝니다. 왜? 만약 그게 과세 표준이 10억 이상 넘어간다고 하면은 75%까지 맞을 수가 있어요. 여기 그럼 감당이 안 됩니다. 75% 맞으면은 만약 남는 돈에서 거의 75% 내야 된다고 하잖아요. 거기다 또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돈이. 뭐 조정 대상 지역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내년 6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왔던 내용들이 분양권이나 단타돈 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게 너무 겁나요. 다주택인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실수요자한테 기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청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조금 이 언론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리라는 이유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양권 이렇게 취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실수요자한테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 치시는 분들도 이제 거의 끝났어요. 왜? 전 같은 경우는 자 50% 40% 기본 세율 했습니다. 2년 지나면 작년 12월 16 그 전에 나왔을 때는 예전에는 뭐 그전 정부 했을 때는 이게 1년만 지나면 기본 세율을 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다 통장 만들고 계속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쟁만 높아지는 거거든요. 정말 실수요자들한테는 들어갈 수 있는 진짜 그게 기회가 너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법이 개정되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 2년이 아니라 등기 전에 무조건 팔게 되면 60%인 겁니다. 1년 미만이면 70%고요. 그러면은 세금이 남는 게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 5천 남았어요. 뭐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의 안 씁니다. 뭐 쓰는 데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데 안 하는데 만약 5천만 원이면 세금이 남는 게 없어요. 그동안 자기 본인이 넣은 돈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차익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1억이라면 못해도 6, 7천은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야지 뭐 그동안 냈던 기회비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본인 돈에서. 근데 60% 내죠. 2년 지나 60% 내야 되죠. 1년 지났는데 거기다 또 세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해줘야죠. 남는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지금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 세율이 이게 보니까 아까 저는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입주권은 2년이 지나면 기본 세율입니다. 이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단타 치시는 분들이 이제 거의 힘들어졌다고 봐야 돼요. 모든 부분이 다주택이나 단타를 치시는 분들한테는 옥죄어 놓은 겁니다. 다 무주택 서민들한테 지금 기회가 장이 열렸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고 기다리셨다가 수도권 전반적으로 지금 공급이 들어갑니다. 127만원 이상 들어가고 서울 지역에도 이제 공급이 들어갑니다.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전면 실시가 됐어요. 제가 그전에도 그런 내용들을 올렸죠. 왜냐 7월 28일 이후에 2달 동안 연기가 됐는데 9월 28일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만약 가점제가 안 된다면 추첨으로도 해서 당첨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왜? 주변 시세보다 20% 30% 싸지기 때문에요. 다만 경쟁률이 어차피 뭐 무주택 서민들한테는 경쟁이 붙겠지만 그 외 사람들은 이제 들어올 확률이 거의 적어졌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분양권은 주택세 산정되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할 때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제가 다음 시간에 9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이 없었거든요. 그런 내용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내용은 9월 20일 이후 수도권 성장관리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중에 파주, 김포 그리고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가 전매가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분양권도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됩니다. 왜냐? 요런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만 조심하시게 되면 충분하게 세금 부분에서 크게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었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